양도소득세 2023년도 개정이 되었죠.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기본적인 계산 방법과요, 양도세율, 그리고 특히 아파트 분양권들을 많이들 양도하고 계신데요, 아파트 분양권 같은 경우는 양도세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세 대상이 되는 것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오늘은 부동산 관련해서 안내를 드리고요, 분양권과 또 입주권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드리고요,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도 비과세라든가 감면 혜택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와 언제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지를 안내를 드리면요, 먼저 예정신고 납부기간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것들, 이와 같은 구분에 대해서는 양도일이 속한 달입니다.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2개월이라는 것은 뭐냐면, 만일 지금 3월이죠. 3월이면 3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2개월이니까 4월 그리고 5월 말까지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때까지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면 되고요. 만일의 경우 부담부 증여시입니다. 부담부 증여시, 증여일이 속한 달에 말일부터 이때는 3개월입니다. 그리고 주식 등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입니다. 반기. 반기라 그러면 6월, 12월입니다. 반기.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3월달에 했다 그러면 6월 말이 기준이 돼서 7월, 8월 말까지 신고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자, 확정신고가 있는데요,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입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 만일 양도를 했다면 2024년도 해당이 되겠죠. 확정신고는 왜 하느냐, 한 해에 2023년도에 부동산을 한건만 했다면 예정신고하고 그냥 마무리해도 됩니다. 하지만 2건, 3건을 만약 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다르죠. 2건, 3건에 대한 것들이 합쳐지기 때문에 이때는 확정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다음 연도 5월 1일에서부터 5월 31일이 신고 기간이면서 납부 기간이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뭐 대부분 1년에 한 건 할까 말까 하잖아요. 하지만 부동산을 매매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한 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애정신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확정신고까지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2건 이상을 거래를 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확정신고하라고 안내문이 또 날라오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흐름들을 보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도가액입니다. 양도가액은 현재 내가 매도를 했을 때의 실질 거래가액입니다. 이것을 낮추거나 높이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운이나 업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이랬을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가 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양도가액에서 이 취득가액을 빼면 되는데요, 취득가액에는 실지 거래한 그 가격으로 해야 됩니다. 만일 이런 분들 많아요. 과거에 다운계약을 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분들이 만약 신고를 했다면 신고한 그것이 실지 거래가액입니다. 본인이 돈을 준 게 아니에요. 만일 돈을 준 것을 취득가액으로 잡고 싶다면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 증빙 자료를 첨부하시면 가능합니다. 오래전에 거래를 하거나 이랬을 경우 실제 거래했던 그런 계약서라든가 등기 필증이 없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매매 사례가액이나 매도를 했을 그 시점에 다른 동일한 물건들이 매매된 사례나 아니면 감정가액 또는 환산 취득가액이라고 그러거든요. 환산 취득가액으로 해가지고 취득가액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된 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취득가액이 없고 이랬을 때 환산 취득가액으로 하게 되면 취득 거래가액이 굉장히 조금 잡힙니다. 그래가지고 양도세를 많이 내셔야 돼요. 거기에 필요 경비를 또 빼게 되는데요, 필요 경비도 실가 대비로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설비비라든가 계량비, 자본적 지출액 또는 양도비, 양도할 때 중개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고요.
만일의 경우 취득가액을 매매 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나 환산 취득가액으로 했을 경우 필요경비도 동일하게 하셔야 되고요. 이때 기준시가의 3%만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취득가액은 환산으로 해놓고 필요경비, 그때 들어갔던 세금 이런 것들을 본인이 지출한 것들을 실질적인 것들을 첨부하려고 그러는데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바로 양도차익이 되게 됩니다. 양도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하게 되시는데요. 이건 양도차익에서 곱하기 공제율을 하면 됩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어떻게 몇 프로의 공제율이 적용되는지는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래 하시게 되면 양도소득 금액이 됩니다. 자, 이 양도소득 금액에 바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하시게 되는데 한 해에 기본공제는 250만원입니다. 만일의 경우 두 건을 했다면 한 건만 250만원을 할 수 있고요. 그 두 번째 하는 경우에는 250만원이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미등기 돼 있는 양도자산 같은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자, 이렇게 되면 양도소득 과세 표준액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세율을 곱하게 되는데요. 세율은 양도소득 세율표를 가지고 안내를 해드릴 거고 누진세율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바로 납부해야 되는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고요. 자, 이 산출세액에서 만일 세액 공제라든가 감면세액이 있다면 그 세금들을 공제를 하고 난다면요. 외국 납부세액 공제, 외국에 있던 물건이면 외국 납부세액이 있었겠죠. 또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들이 있다면 이런 세액들을 공제한 다음에 자진 납부할 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 자진 납부할 세액은요, 말 그대로 자진 납부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본인이 자진 신고하고 본인이 자진 납부를 합니다. 만일 내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납부하지 않았다면요, 나중에 국세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뿐만이 아니고 가산세까지 플러스 되어서 청구되어진다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인데요. 토지나 건물의 양도차익에 이 공제율을 곱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되는데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인데요. 나중에 양도차익에다 이 공제율을 곱해서 감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 1세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물건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3년 이상 만일 보유하게 된다면 6%, 4년이면 8%, 5년 이상은 10%, 이렇게 해서 15년 이상 보유를 하고 있었다면 30%,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입니다. 동일한 세대의 주택이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2년 이상 소유를 하고 있어요. 3년 미만에 보유에 대한 공제율은 없습니다. 무조건 3년이 넘어가야 보유에 대한 공제율은 나오고요. 거주에 대한 것은 나옵니다. 그래서 2년 이상 거주를 했다면 8%의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2년 동안 보유하고 있고 2년 넘게 거주하고 있다가 그때 매도를 하게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8%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 3년에서부터 3년은 24%, 10년을 넘어가게 되면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한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양도소득 세율입니다. 이게 2023년도 2월 달에 바뀌었죠. 과세표준이 전에는 1,400이 아니고 1,200이었습니다. 근데 1,400이고 4,600만원이었는데 5천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머지 세율들은 그대로고요. 1,400만원 이하 같은 경우는 6%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최대 45%까지의 양도소득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요. 누진세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400만원까지 6%를 적용하고 1,400만원 넘어가게 되면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15%, 5천만원을 넘어가게 되면 24%, 이런 식으로 누진을 해서 하기 때문에 먼저 1,400만원에 대한 6%는 84만원입니다. 그러니까 84만원 더하기 1,400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 15%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모든 단계들이 그렇게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속산표로 계산하시면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1,4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그 금액 곱하기 6% 하면 그게 바로 양도소득세율이 되고요. 1억이었다 그럼 이 구간에 소속되잖아요. 1억이면 1억 곱하기 35% 그럼 3,500만원이잖아요. 3,500만원에서 마이너스 1,544만원 하면 그게 양도세입니다. 이 속산표로 군맨이 딱 계산해서 만들어 놨는데요. 국세청에 들어가도 동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속산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이 표를 잘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보유기간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세는 50%입니다. 1년 미만입니다. 단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은 1년 미만이면 몇 프로냐? 70%입니다. 따라서 현재 아파트 분양권 만일 1년 미만으로 돼서 거래를 하시게 된다면 70%가 됩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이 없는 곳 같은 경우는 분양받아가지고 바로 매매를 하시잖아요. 이랬을 경우에는 70%의 양도소득세가 나오고 여기에 지방세까지 하게 되면 77%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우에는 40%입니다. 단 주택과 이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같은 경우는 60%의 과세가 적용된다는 것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이 지방 같은 경우는 4년에서 1년으로 줄잖아요. 창원 같은 경우는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1년이 넘어서서 매매를 하시게 되잖아요. 이랬을 경우에 양도소득세는 몇 프로가 적용되느냐? 60%. 지방세 10% 더 플러스해서 66%의 세금이 나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분양권 같은 경우는 2년이 넘어서 매매를 하시더라도 60%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게 현 정부에서 발표를 했죠. 이제 2024년도 지금 예정이 됩니다. 이것도 발표가 안 나오면 아무 필요 없습니다. 똑같이 적용되는데 2024년 이전에 보도자료로 발표가 되게 된다면 주택,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은 지금은 70%잖아요. 1년 미만인 경우 45%를 적용하겠다 이겁니다. 이렇게 세율이 탁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분양권 같은 경우 지금 매도를 하셔도 되겠지만 오히려 2024년 이후에 매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 된다면 일반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2024년도부터 적용이 되고 그것도 국토부에서 발표가 나야 됩니다. 보도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현재는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연락이 오셔가지고 2024년도에는 이제 분양권 팔아도 비과세라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 있어요. 비과세가 아니고요. 일반 세율, 기본 세율로 하는 거 있죠. 누진 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비사업용 토지 같은 경우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시에는 40%와 비사업용 토지 세율 중 큰 세액이 적용이 되는데요. 미등기 자산 같은 경우는 70%의 중과가 적용이 됩니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을 했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세율들이 적용이 되는데 이것을 속산표로 조금 전에 보여드렸죠. 2년 이상의 경우에는 이렇게 적용하면 되는데 비사업용 같은 경우는 10%의 세금이 더 가산이 됩니다. 1,400만원 이하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라면 16%입니다. 이렇게 10%씩이 전부 다 올라갔습니다. 속산표로 할 때는 동일하게 감해지는 건 동일하게 감해집니다. 그래서 만일 1억이다 이랬을 경우에는 45%가 적용되죠. 그럼 4,500만원에서 마이너스 1,544만원 이러면 양도소득세 나오고요. 그 금액에 10% 지방세까지 포함이 돼서 세금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 같은 경우는 55%까지 적용이 되는데요. 비사업 토지라는 게 무엇이냐?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상공, 주택지, 상업용지, 공장용지인데 주택도 짓지 않고 건물도 짓지 않고 공장도 짓지 않고 상가도 짓지 않고 그냥 대지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을 비사업용 토지라고 해서 이것을 매각을 했을 경우에는 10%의 세금이 추가가 된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농지 같은 경우 농지는 농사 지었으니까 비사업용 토지 아니잖아요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농지이면서도 농사를
지었든 뭐 지었겠죠. 안 지었으면 당연히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데 농사를 지었더라도 그분이 사업장을 가지고 있어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이분 같은 경우는 비사업용으로 와버립니다. 또 직장인 근로를 하고 있다 그러면 연간 그분의 근로소득이 3,700만 원이 많이 넘어갔다. 그러면 그것은 비사업용 토지가 되어버립니다. 비사업용이냐 사업용이냐 따질 때는 전체 보유한 기간 중에 60%를 본인이 그 토지를 사용을 했다면 사업용이 되고요. 그렇지 않았다면 비사업용이 되고요. 3년에 2년 매도하는 그 시점에 3년에 그 바로 앞에 연도죠. 3년에 2년 또는 5년에 3년에 본인이 실질적으로 만일 근로소득을 했더라도 3,700만 원 미만이 되는 기간이 해당이 된다면 사업용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비사업용이 되어서 10%의 가산이 된다는 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또한 임야의 경우 임야는 인접지역입니다. 인접지역에 주거지가 있었다면 사업용을 봅니다. 근데 인접지역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것도 비사업용 토지로 봐서 10%의 가산세가 된다는 거 꼭 참고하셔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고가주택에 대한 건데요. 예전에는 고가주택 9억으로 봤었잖아요. 이게 상향이 되어서 이제는 12억으로 12억까지는 1가구 1주택이면 비과세로 적용을 해준대요. 바로 양도차익은요.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 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12억 이것이 양도차익이 되게 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곱하기 양도가액에서 마이너스 12억 원 한 것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오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들 뭐 일반적인 세율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되지 않겠죠. 일단 1년 미만이나 1년에서 2년 사이 또는 미등기 그리고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 주택이 현 시점에서는 2년 미만일 경우에는 중과가 되니까 주의하시고요. 아파트 분양권 같은 경우도 프리미엄을 많이 받으실 것 같으면 가급적이면 2023년 올해보다는 2024년도에 매각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아파트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다운계약서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거래를 하시게 된다면 올바른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다운계약을 하게 되면 매수하셨던 분이 되팔 때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 꼭 여러분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굿뉴스 부동산 찾아오는 길입니다. 저희는 창원시 의창구 서상동 창원과학고등학교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